아까는 더 느려. 근데 시동이 걸리고 운행하면 바로 터지는데 처음은 그게 늦게 터지더라고. 안녕하십니까. 다들 건강들 하시죠? 계속 코로나가 이어져서 건강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늦은 시간에 YF 소나타가 입고했어요. LPI 차량, 제가 잘 아는 LPI 차량, LPG. 자, 이 차가 어떤 문제가 있냐? 버튼키, 스마트 키인데, 이렇게 스마트 키를 누르면 시동이 걸리겠죠. 근데 이 차가 시동이 지연이 된답니다. 시동 지연되는 게 겨울보다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 돼서 더 지연이 된다. 불편하고 또 불안하다. 오늘도 천안에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천안에 아들한테 갔다 오셨다고 그랬나? 근데 시동이 안 될까봐 시동을 안 꺼놓고 있다가 일을 보고 그냥 끌고 왔대요. 시동이 좀 지연이 좀 되나봐요. 어떨 때는 또 괜찮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시동 지연이 좀 심각한가 봐요. 근데 키로수는 11만 정도 뛴 것 같아요. 아직 12만은 안 됐고 11만 6천 정도 뛰었는데 한번 제가 점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늦은 시간에. 또 아침에 내일 주말인데 휴일인데 휴일날 또 시동이 안 걸리고 또 목회자분이세요. 목회를 하셔야 되고 해야 돼서 뭐 차가 운행이 안 되면 또 걱정이 되고 하셔서 늦은 시간에 오셔서 한 진단 또 수리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을 열고 지금 인젝터를 보호 카바를 열어서 개방을 해놨습니다. 에어 덕터를 끼고 이제 인젝터가 보통 정말 고장이 났을 때 인젝터 자체 각계에서 시동이 안 걸린다든가 차가 떨린다든가 에어컨을 켰을 때 굉장한 심한 부조가 일어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인젝터를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하나 지금 이 차처럼 시동이 지연된다든가 아니면 미세하게 떨린다든가 어떨 때는 시동 지연이 안 됐다가 어느 순간 시동 지연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인젝터의 미세 누설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또 확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젝터를 빼서 이런 더미를 집어넣어서 가스 누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디를 엽니다. 연 상태에서 전기 실온을 주는다고 하는데 자, 마이너스, 플러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자, 4번 인젝터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자, 꽂고. 빼도 상관없습니다. 시동이 끈 상태입니다. 자, 다 빼고 하겠습니다. 자, 3번 인젝터 똑같은 방법으로 자, 신호를 주겠습니다. 들리시나요? 가스가 나오는 소리를? 4번 정상입니다. 2번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신호를 또 주겠습니다.
자, 소리는 동일하게 납니다. 물론 가스는 기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똑같은 방법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놈이, 어떤 인젝터가 누설이 있어서 지연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춘업기를 한번 대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전압, 전류 이 두 가지가 송출이 되기 때문에 인젝터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피동체로. 그래서 스코프로 한번 측정하는 걸 잠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슬로스코프로 인젝터 전압과 전류를 찍어봤습니다. 위쪽 검은 거는 전압이고 밑에 붉은색은 전류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파형은 잘 볼 수 없어도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그림은 1번 쪽 인젝터입니다. 좀 전에 봤던 건 4번 인젝터고 1번 인젝터입니다. 뭔가 그림이 틀린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움직이는 파형의 그림이 전류 전압이 약간 4번이 1번과 다릅니다. 다른 거는 한번 영상을 돌려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확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엔진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엔진룸으로 왔는데 엔진룸에 인젝터가 각 실린더에 하나씩 있습니다. 매니폴드, 흡기 매니폴드인데 이 흡기 매니폴드가 각기 하나씩 인젝터에 김사 장치가 연료가 들어가면서 연소시로 들어가는 어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동이 지연되는 IF 소나타 어떻게 인젝터 분량을 찾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매니폴드 볼트를 이미 체결을 탈거해 놨습니다. 분리를 해놨고 매니폴드를 살짝 들어 올릴 겁니다. 들어 올려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요거 가스 테스트하기인데 가스 누설 테스트하기입니다. 요거를 각 실린더 위에 가스 누설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쪽 한번 대보겠습니다. 자, 한 칸, 두 칸 정도 나옵니다. 1번. 자, 2번. 4개 정도 올라가네요. 2번 인젝터입니다. 자, 3번. 3번은 정상입니다. 자, 4번. 4번도 정상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자, 많이 새네요, 가스가. 1번. 자, 2번.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번. 3번은 정상입니다. 4번. 자, 4번도 정상이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인젝터를 굳이 분해를 하지 않아도 있는 상태에서 인젝터 분량, 양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는 시동이 지연 문제로 입고를 했는데 연료 못하다, 코일이다, 여러 가지 분분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샵에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문제 있는 인젝터를 갈 건지 아니면 죄다 세이로 4개를 갈 건지 그건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번이 문제고 2번이 문제고 3번, 4번은 문제가 아니다. 이걸 더 탈 수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맞춤 정비를 해드리고 있고 또 이런 부분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하고 2번 인젝터는 교체를
하고 다음에 3, 4번은 다음에 하는 걸로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현재 흡기 매니폴드를 탈거를 해놨습니다. 탈거를 한 상태에서 가스 누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어느 쪽이 확실하게 누설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4번입니다. 4번은 역시 셉니다. 좀 전에 했을 때는 4번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4번도 누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도 세네요. 위에서 측정할 때는 3번하고 4번은 가스 누설이 확인이 안 됐는데 약간 누설이 있긴 했으나 탈거한 상태에서 대보니까 2번 역시 자, 1번 마지막으로 자 결국 1번, 2번, 3번, 4번이 누설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두 개 교환하는 것보다 세트로, 물론 지금 확진을 해보니까 개수 누설이 1번, 2번, 3번, 4번도 확실하게 나와 있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이번 경우는 세트로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또 사용을 같이 했고 사용 기간도 사실린도 4개 인젝터가 같이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도가 쌓였기 때문에 같이 교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4개를 다 교환해 보겠습니다. 인젝터 탈거를 하겠습니다. 인젝터는 순서대로 꼭 안 빼셔도 1번을 빼든 2번을 빼든 3번을 빼든, 근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가도 압력이 1번 쪽이 먼저 차거든요. 압력이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리턴이 됩니다. 이렇게 리턴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1번 쪽 압력을 개방하는 게 수월합니다. 1번 쪽을 압력을 뺄 때 레귤레다 쪽, 저쪽이 레귤레다 있는데 이거 끝나고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탈거는 이렇게 집게로 해서 살살 당기면서 압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압력이 나오면서 가스도 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전문 정비업소에 가셔가지고 꼭 정비를 받으시면 되고, 사실은 이 고장 진단을 저도 할 때는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30분까지 소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부품이 교환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부품이 교환이 되면 또 이런 증상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 진단 정비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부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테스트는 꼭 한 3번 정도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한 번에서 누설이 1, 2번이 났고 3, 4번은 올라오지 않았는데 세 번째 해보니까 1, 2번, 3, 4번도 같이 누설이 확인이 됐습니다. 모든 정비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자동차는 운송수단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가스가 누설이 된다든가 샌다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고 유무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고장 확진은 3번 정도, 뭐 4번 정도 해도 뭐 무관하긴 하나 현장에서는 사실 이게 확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는 적어도 진단을 해서 정말 확실한지 얘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조립을 하고 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누설이 되는지, 이상이 없는지. 자, 인젝터를 조립하고 지금 스타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시동 모달을 돌려서 가스가 송출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연료 컷을 시킬 겁니다. 스타트 오프 시키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스타트를 하고 제가 또 엔진룸에 앞으로 왔는데 가스 세탁기 누설기 한번 대보고, 좀 전에는 전체적으로 가스 진단기가 가스를 송출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지금 정상적으로 가스 누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확인했으니까 또 얘가 고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얘가 하고 나서 얘가 정상인지 한번 제가 가스라이터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요 가스라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요 가스라이터. 뭐 일반적으로 뭐 담배 태시는 분들은 요거 쓰시죠. 다. 요거를 이렇게 틀면 가스가 나오고, 불꽃도 같이 나오죠. 근데 부싯돌을 안 키면 아마 이렇게 요것만 당기면 아마 가스만 나올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스가. 사실은 가스는 무색무취예요. 근데 그 특수한 그 냄새를 집어 넣어서 사람이 코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그런 어떤 작용을 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우리도 이런 장비를 쓰는 건데 한번 대보겠습니다. 지금은 안 나죠. 자, 한번 가스 요쪽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 열자마자 나네요. 열자마자. 그래서 정확하게 장비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되기만 해도 살짝 올려놨는데, 장비가 성능이 좋네요. 자, 그럼 이쪽으로 또 가서 한번, 그럼 만약에 이쪽에 지금 가스가 누설이 있다. 바로 올리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장비를 사용하는 거는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서 장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 옛날식으로 뭐 냄새를 맡아본다, 아니 뭐 두드려 본다, 귀로 들어본다. 물론 경험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무시를 안 합니다. 물론 저도 오랜 세월 자동차 정비 분야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나의 오감과 장비와 함께 자동차를 검진하고 진단하고 또 결과론적으로 어떤 문제되는 부품을 찾는다면 그거를 왜곡되지 않고 정확한 어떤 진단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시간도 또 절약되고 또 비용도 절약되고 해서 저는 필요한 장비는 꼭 구입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분들은 뭐 비싼 장비를 써야 되냐 하지만 때로는 비싼 장비를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비싼 장비를 써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고, 일단은 좀 매뉴얼도 조립하고 좀 정상화 시켜 놓은 다음에 제자리로 옮겨 놓은 다음에 또 다른 제가 이 LPG차, 가스차에 어떤 그 부속을 어떤 게 어떤 거다 대충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때문에 이게 새는 거야? 빠진 때문에 새는 거야? 아니요, 그 니들 밸브라고 그게 밸브가. 주사기 안에 바늘처럼 구멍이 있어. 그게 오래 쓰면은 압력이 한 8바 정도, 2.5바 정도 라인에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항상 가스는요 그 안에 자기 압력이 있어요. 그 압력을 이렇게 라인으로 와가지고 이 라인에서 압력을 유지를 해야 돼. 그걸 균압이라고 해. 균등하게 압력을 이긴다. 그래서 균압이 1번, 2번, 3번처럼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지. 유지가 안 되고 아까처럼 가스 누설 진단기를 해보니까 뿌이 소리 나잖아. 샌다는 거지. 새면은 다른. 근데 걔만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게 그럴 수도 있어. 다른 것도. 네, 다른 거죠. 저번에 어디가 뭐또 알았다. 이거. 아니 그거는 코일. 거의 예, 얘 그때는 구조를 했지. 맞아. 차가 달랑달랑 말 타는 것처럼. 그러니까 차가 어떤 문제가 부속이 있느냐는 참 그때부터 이제 증상이 나오는 그때 원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부속을 교환하고. 진짜 왔나? 자, 조립을 하고 인젝터 교환하고. 안 했으면 분리를 하려 했었거든. 바로 앞에 그냥. 자,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차 인젝터 4개 갈고, 제가 사실은 어제 차가 입고가 됐었는데 우리 저기 고객님께서 뭐 또 사용하셔야 되고 또 이런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지금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차가 좀 사연이 있는 차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세르모다를 사실은 저희 집 오기 전에 그 전에 중고차를 사셔가지고 한 번 갈고 제가 2번을 갈았어요. 그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세르모다를 총 3번을 가는 거죠. 나가서 10일 있다가 한 번 또 퍼져서 오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시동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이제 가까이 사시는 우리 고객님이라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또 세르모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원인을 찾기 위해서 또 하루 재우고 이틀 재우고 해서 원인을 찾아서 스타트 모다를, 시동 모다를 3번 가는 거예요. 3번. 그런 또 사연이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안 돼서 시동이 된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통구조죠. 이제 어떤 원인이든 이제 오늘은 인젝터로 가르는데 시동이 지연되는 거예요. 키를 넣고서 LPI 불이 꺼서 2.5초 있다가 딱 걸면 바로 걸려야 되는데 시동성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시동성이 저하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디 가도. 그러죠? 네. 어디 가도 불안하고, 이게 시동을 또 꺼서 걸리면 또 안 걸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불안한 감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오늘 마무리해서 진단을 해서 끝냈는데, 어찌됐든 내가 LPG 차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신경을 더 쓰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여기서 보는 게 인젝터고 하나에 한 기통량 들어가고 코일이 앞에 들어가는데, 이 차는 코일도 참고로 갈았어요. 예방전차를 그 전에 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 가스통에서 분배죠. 분배해서 이렇게 와서 가스가 어디까지 오냐. 자, 요렇게 한번 저 엔진룸 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딱. 자, 여기 지금 라이트 비치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 요게 압력 레귤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압력 레귤레다. 그죠? 저 빨간 거는 탱크 쪽에서 액상으로 오고, 노란 거, 그 노란 거는 이제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아웃.
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탱크 분배 쪽에서 인, 그리고 노란 건 아웃, 이렇게 순환 모드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타고 어디로 오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죠. 인젝터로 오면 이 위쪽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게 인, 아웃, 인젝터 분배하고 또 분배하고 니들로 타서 다시 이런 방식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탱크 쪽으로. 자, 그러면 탱크 쪽으로 어떻게 또 들어가서 연료가 다시 오는지 제가 연료 모달을. 자, 그럼 자동차, LPG 차량, LPI 차량 핵심 부품을 제가 일단 하나, 둘, 세 가지를 봤습니다. 요게 연료 모달 아스입니다. 알루미늄 아스이고, 또게 보시면 연료 모다고요. 연료 모다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오일이 순환이 돼서 안에 모다가 회전을 하게 되는 BLDC 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동 밸브. 이쪽에 보시면 인렛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연료가 공급이 됩니다. 나와서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면 연료 모다에서 탱크 분배 쪽에 있는 가스를 압송을 하죠. 압송을 하면 릴리브 밸브라고 해요. 릴리브 밸브. 여기 안에 보면 요게 릴리브 밸브인데, 이 릴리브 밸브 안쪽에 요게 리턴 밸브예요. 압력을 일정하게 올라갔을 때 이 압력이 시간이 되면 이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거든요. 이 스프링이 그 텐션이 정확하게 내압과 외압이 맞아지면 닿게 돼 있어요. 그래, 요 안에는 뜯어보면은 이물질이 껴요. 릴리브 밸브 안에 이물질이 끼면 시동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동이 간섭이 되니까 여러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말씀하기는 그래요. 현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 모다, 그리고 바디 이렇게 한 몸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쪽은 오일입니다. 오일. 네, 여기 오일이 들어가서 오일이 순환이 돼서 이쪽으로 화살표가 이제 들어가서 나와서. 자, 이건 중신형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자, 요게 이제 연료 압력 내기레다라는 거예요. 연료 압력 내기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저쪽에서 좀 전에 봤듯이 이쪽에서 가스가 들어가죠. 화살표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순환계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뭐냐? 이쪽으로 가스가 첫 번째로 들어가니까 연료 컷이 됩니다. 컷 오프. 연료 컷 오프, 솔레노드 밸브라고도 컷 밸브라고도 합니다. 그럼 요 위엔 건 뭐냐? 가스 온도 센서. 가스 온도를 감지해서 가스 온도가 어느 정도, 예, 왜냐면 우리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조석으로 뭐 10도, 20도, 어떨 때는 뭐 그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의 압력을 수온 온도 센서처럼 뭐 조절을 해서 압력을 제어합니다. 이게 가스 압력 센서. 예. 그리고 여기는 가스 압력 레귤레다. 레귤레다는 한국말로 뭐 조절기라는 뜻도 있는데 조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절을 해서 어디로? 임팩트하게 이쪽으로 인젝터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인젝터. 여기까지가 가스 순환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소비자분들이나 시청자분이 몰라도 되고 참고로 알면 되고, 요겁니다. 요거. 가스 필터. 가스 필터 정말 중요하죠.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실 때 분배에다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분배 안에 이물질이 어디로 갈까요? 네, 맞습니다. 탱크에서 필터로 바로 들어가요. 필터를 안에서 자세히 유심히 보시면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껴있어요. 요거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적어도 1년에 2만 뛰시면 1년에 한 번은 교환해 주셔야 되고, 나는 귀찮아서 나는 그런 거 몰라 하시는 분들은 단골 카센터나 전기업소 가서 2년에 한 번이라도 꼭 교환하셔야 돼요. 왜? 이걸 교환하지 않으면, 자,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럼 압력이 8바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가스가 어디로 들어가요? 이리로 들어가가지고 모다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모다에서 압송할 때 압송하기가 힘들어요. 얘가 막히면 계속 품어서 이쪽으로 나와서 가스가 정확하게 압력 내기로 해서 인젝터로 품어줘야 되는데, 미는 만큼 얘는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가 더 필요하니까. 그렇죠? 열도 많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모다를 장기적으로 오래 쓰시려면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해 주시는 게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드리기, 영상으로 더 올려드리기는 힘들고 시간상, 여기가 LPG 차량, 이게 전체적인 매뉴얼이에요. 기본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 참고로 알고, 또 뭐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거기에다가 댓글 달아주시고, 또 필요한 만큼, 왜냐면 어떤 분들은 뭐 가격이 얼마냐, 정비 수리비는 얼마냐 뭐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그때그때 차 고장 부위나 증상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나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청자분이나 우리 구독자분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오진 안 낼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말 실수하면 그 말 실수에서 또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말을 아끼는 게 좀 좋다고 보고, 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또 정확하게 제가 확진을 해서 또 한번 만나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